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특별하게 다 적은 건 아니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침에 제 기사가, 이 쿠키뉴스 기사가 났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급히 좀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났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전화로 기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가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포털 다음에서 전체 기사 중에 그러니까 뭐 예능, 체육 다 합쳐가 전체 기사 중에 검색 순위가 4등이었고 그리고 정치 기사 중에는 그 조회수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은 기사, 댓글이 그 당시 9시 기준으로 2,5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면서 댓글 많은 기사 이제 5위를 했는데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곳곳에서 연락이 아침부터 좀 많이 왔어요. 제가 어제 좀 늦게 자느라고 아침에 조금 자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막 7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막 그렇게 하던데 뭐 크게 반응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 조대원 또 내부 총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 왜냐면 제목이 김건희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가 놓으니까 그렇게 또 비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기사를 전혀 읽지 않았다는 거죠. 제목만 보고 이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고, 두 번째 분들은 이제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내용이 참 좋다. 윤석열 캠프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조 위원장 제목을 또 왜 이렇게 따서 참 아쉽다. 이것도 조 위원장이 어려움을 겪겠네. 뭐 이러기에 괜찮습니다. 제가 당장에 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 진심이 곡해된 거는 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 과거에는 당을 위해서 막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하던데 왜 최근에는 안 나타나느냐. 그분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과거에는 방송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어느 캠프에도 소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각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캠프의 속 얘기를 깊숙하게 듣고 싶은 그 시기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안 나가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결같이 그 쓴소리도 하고 바른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당신이 빨리 캠프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뭔가로도 해야 된다. 자존심만 세울 때가 아니라 안 되면 어떤 분은 댓글을 그래 달아놨더라고요. 형이라고 소리도 하지 않는 그 싸가지 없는 이준석이지만 이준석한테라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다.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방관자적으로 있을 것이냐. 국민들한테는 제 가슴을 참 울렸던 게 그 말인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머리를 잘 숙이면서도 왜 당과 그 소위 말해서 당에 있는 권력자들한테 그 머리 한번 숙이는 게 힘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뭐 전들 노력을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현재의 우리 당 지금 현재 대선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캠프의 실세들이 봤을 때는 조대원은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외곽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뭐 저는 또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바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고요. 사실은 인터뷰 기사가 되게 그 기사도 긴 편이지만 원래 이제 이영광 기자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제 올 4월 달에 썼던 그 책에 이영광 기자하고 썼던 기사를 7편을 그 책에다가 전 텍스트를 다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고 아니면 우리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다 이렇게 풀고 자기가 기사를 써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한 후에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다시 전해주면 이제 그걸 토대로 기사를 쓰시는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해석이 너무 다르다.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그때 책에다가 그 내용을 무려 한 100페이지 가까이를 할애해서 제가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4지로 한 12장 정도 10포인트로 12장이 나올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었고 그 분량에 대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도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4분의 1 정도 나왔나?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도 제목을 그렇게 따놓고 또 내용 중에도 조금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다 싶어서 뭐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편집하고 제목을 단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그거는 기자와 신문사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제 의도는 이랬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분이 이제 한 질문 중에 과거의 보수 정권이 그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그 정권이 다시 들었으면 지금 현재 이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윤석열 후보 한 명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 과거 우리 보수 정권 때도 TV에 자주 나오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 국회의원이라 됐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뻔한 세상이 올 건데 왜 그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제가 뭐 첫 번째 가능성은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무지해서 과거에 대한 걸 다 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고 하니까 그 기사가 그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뭘 붙였냐면 그게 바로 기자님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지해가지고 이 토착 외국 수구 꼴통들이 했던 그 세상을 벌써부터 잊고 저래 찍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가능성이겠죠. 이러면서 그 보수 정권, 참 못났던 보수 정권보다도 현재 문재인 정권이 더 못났기 때문에 더 무능하고 더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맨날 과거 정부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단단히 나서 지금 현재 55%의 국민들은 이미 다시는 민주당 정권한테 이번 대선에서는 표를 주지 않겠다 마음을 굳힌 거 아니겠냐. 여러분 좀 듣고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편집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기자님이 원하는 내용이 요거 아니겠냐는 내용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이제 김건희 씨 부분인데 안 그래도 오늘 제목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최초에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김건희 씨 사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사생활이요? 뭐 사생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이 또 묻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허위 학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범법행위를 지은 게 있으면 강력하게 법의 잣대로 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난 본다. 그런데 현재 뭐 드러난 것이 있느냐. 그거는 법의 잣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범법행위가 아니고 기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보라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봤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그리고 지금 대선 공약 중에 허점 많은 부분들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리고 현재 뭐 김건희 씨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게 현재의 대선 구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럼 만약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구속되면 나부터도 윤석열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뭐 지지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냐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후보의 배우자가 그 범법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본인이 물러나든 안 나든 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대선이 이제 9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유력 대선 후보의 그 관계자 부인이나 뭐 이런 가족들을 이렇게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 대선에 영향을 줄 그 사안을 급속하게 뭡니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느냐? 못 낸다. 결국 이 문제는 만약에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또 국정이 혼란에 빠지게 될 상황이지 이게 그 전에 이 검찰에서 기소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기사는 마치 김건희 씨가 무슨 곧 구속될 듯이 제목을 따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또 묻냐면 그러면 장모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모하고 배우자는 별개의 문제다. 그랬다지면 이재명 후보가 그 조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하고 물러나라 꼭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은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어제 그 인터뷰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결국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3에서 5% 정도, 최대 5%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90일 뒤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과거에도 늘 정권이 있으면 그 정권이 말기가 되면 정권 교체 지수가 되게 높았지만 정권이 연장된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번 있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권하고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이만큼 이미 내 마음을 굳혔고 내가 그 표를 바꾸지 않겠다고는 국민의 비율이 70%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았다. 지금 현재로 바라봤을 때는 각 세대별로 거의 마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어떤 후보를 찍을지에 대한 결론을 다 냈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정말로 누가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마음을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중도층들도 이제 별로 안 남았고 그나마 제가 얘기했던 게 20대 한 절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대에 집중하는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야 된다.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살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놨던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극렬 지지층들의 요구, 압력 이거를 극복하고 정말 중간으로 합리적 중도층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현재 절대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55%의 국민들 중에 그 5%의 표만 땡겨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당 심상정과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안철수와 허경영 후보로 표가 갈릴 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마지막에 근접하게 초박빙으로 한 1, 2%로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이 생략돼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윤석열이 많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허경영은 결국 윤석열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국민들이 많이 현명해져 가지고 신문 기사나 방송을 일방적으로 믿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검증도 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극단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도 그것도 아예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말 자체가 안 돼요. 제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댓글 가끔 올리는 분 보면 대부분 다수는 합리적인 분들인데 정말로 자기 얘기만 하고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정치인으로서 댓글을 달아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 저한테 조언하시기를 아예 말을 섞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그런 얘기는 제가 뭐 달 수 없는 내용, 그 다음에 뭐 한쪽으로 예를 들어 말꼬리 잡힐 내용,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각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풍성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의 인간관계 폭도 훨씬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참 오늘 방송이 이번 주는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 목요일 금요일하고 저 후반부에는 좀 지방을 좀 갈 일이 있어서 방송을 이번 주는 요 방송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